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담긴 SNS 소식을 보며 묘한 소외감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제 저녁,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 겉도는 대화에 억지 미소를 짓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허허로움을 느끼며 핸들을 꽉 쥐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주변의 사람은 줄어들고 마음은 자꾸만 사막처럼 말라가는 걸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서늘한 질문이 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여러분은 애써 외롭다 하는 감정을 숨기며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스스로를 자책해 오셨을 겁니다. 40대에서 60대,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선 당신에게 그 고독은 아마도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친구가 적어지는 것은 내가 성격이 모나서인 것 같고, 자녀와 멀어지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겠지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 사이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배웠고, 인맥이 곧 능력인 세상에서 숨 가쁘게 달려왔으니까요. 4대 보험만큼이나 끈끈한 인간관계가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세월이 길었기에 지금 당신 곁에 부는 찬바람이 더 시리게 느껴지는 그 배신감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직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영혼의 안식처에는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발칙하고도 충격적인 반전을 제안하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지독한 염세주의 철학자이자 동시에 누구보다 삶의 본질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의 그 고독을 향해 이렇게 일갈합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있는 당신은 비로소 품격 있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하찮은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이며 인생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성숙의 훈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 우리가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맺었던 그 수많은 관계 중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준 것이 몇이나 됩니까? 사치스러운 허영과 시기심.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비겁한 동질감으로 엮인 인연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군중이라는 가짜 온기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때 지어다니는 양들은 늘 누군가 뒤처질까 불안해하며 서로를 감시하지만 고고하게 홀로 걷는 사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는 양으로 살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면 고독한 사자가 되어 당신만의 왕국을 선포할 것입니까?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이 가르쳐준 적 없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지고의 사치를 누리는 법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부질없어지는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타인의 눈동자라는 감옥에서 탈옥하여 당신만의 내면적 풍요를 건설할 수 있는지 그 매혹적인 지혜를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며 전전긍긍하던 비굴한 삶은 여기서 끝내십시오. 혼자가 되어 무너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을 거두고 혼자여서 비로소 내가 완성된다는 압도적인 용기를 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독설은 여러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어 새살이 돋게 하는 메스가 될 것입니다. 15,000자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쓸쓸한 중년이 아니라 자기 삶의 완벽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위대한 자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들어줄 고독의 철학, 지금부터 그 깊고도 고요한 지혜의 심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자아라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치며 건네는 첫 번째 조언.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라는 본론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 장의 소주제와 단락 제목을 모두 제거하고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이 쉼없이 흐르는 이천자 분량의 본문으로 다시 작성해드립니다. 제2장. 사교라는 이름의 가면 무도회.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곁을 서성거립니까?
왜 주말이면 딱히 즐겁지도 않은 모임에 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의미 없는 숫자들에 강박적으로 반응하며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자비 없는 일침을 가합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이 사교에 매달리는 이유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그 지독한 공허함과 비루한 내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타인이라는 소음 속으로 비겁하게 도망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혼자 조용히 방에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몸을 밀착하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는 고슴도치들처럼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피하려다 타인이라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40대에서 60대에 접어든 여러분의 관계를 보십시오. 친하다는 이유로 사생활을 침범하고 걱정한다는 핑계로 충고라는 독설을 퍼부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서 온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체온을 구걸하는 대신 스스로 내면에 벽난로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정신적 온기가 충분한 사람은 굳이 다른 고슴도치들과 뒤엉켜 가시에 찔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교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지적으로는 빈곤하다는 쇼펜하우어의 냉소는 우리를 더욱 아프게 찌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든 것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의 지루하고 천박한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홀로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 그 지독한 공허함을 배설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모임에 나가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자식의 성공을 과시하며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하는 행위는 결국 나 좀 봐달라, 나는 이렇게 비어있지 않다 하고 외치는 가장 슬픈 비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수많은 모임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그 중에 당신의 영혼을 단 1mm라도 성장시킨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저 서로의 허영심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불쾌감과 허탈함만 남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급급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최악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온기를 얻습니다. 누군가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들이 저급한 농담을 하면 같이 웃어줘야 하고 그들이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비판하면 동조해줘야 합니다. 자신을 깎아내려 평범한 다수와 수평을 맞추는 이 행위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4060세대에게 가장 아까운 자산은 남은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혹은 뒷말이 나올까봐 두려워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사교적인 인간이 되는 것보다 고독한 천재가 되는 것이 100배 낫다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차갑지만 명확합니다. 타인에게 환영받기 위해 당신의 빛나는 개성과 고귀한 사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군중 속의 화려한 광대가 되기보다는 방 안의 고독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교라는 가면 무도회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가면을 벗었을 때 마주하게 될 당신의 맨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수준 낮은 관계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기쁨을 누립니다. 타인의 어리석음과 시기심, 천박함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격리하십시오. 이제 관계의 양이 아니라 고독의 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실체는 결국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뚫고 지나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서 살기를 멈추고 당신만의 내면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깨달은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고귀한 평온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쓸모없으면서도 치명적인 것은 바로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나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거의 모든 고통이 타인의 평판을 신경 쓰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인간의 허영심이라는 아주 저급한 본능으로 규정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른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내린 결정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직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기준으로 내려졌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직함,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자녀의 성적. 이 모든 체면치레를 위해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평안과 건강, 그리고 진실한 욕망을 제물로 바쳐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가리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힌 노예의 삶이라며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그가 들려주는 진실은 아주 차갑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소중한 행복을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지저분하며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매는 명예나 평판이라는 것은 실상 타인의 생각 속에 잠시 머무는 안개와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냈어도 타인은 자신의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가 당신의 파멸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내면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웅성거림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행복의 중심을 내 안이 아니라 남의 생각이라는 불안정한 외부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종이배를 띄워놓고 가라앉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평판에 집착하는 행위가 우리를 얼마나 비굴하게 만드는지 폭로합니다. 남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관심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당신의 모습은 마치 타인이 줄을 당기는 대로 춤을 추는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세상을 다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옆집 사람의 눈초리나 동창회에서 들려오는 시기 어린 말 한마디에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왜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아끼지도 않는 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무관심과 경멸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경멸이란 타인을 무시하고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가 내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판단에 대해 도덕적인 무게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릴 것이고 무지한 사람은 당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에너지를 타인의 오해를 해명하는 데 쓰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는 타인이 부여한 것이지만 건강은 내 몸 안의 실질적인 상태입니다. 명예와 부, 체면은 모두 외적인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화려한 무대의 의상을 벗어 던졌을 때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인격, 당신의 지성, 당신의 도덕적 품성뿐입니다. 타인의 눈동자라는 거울을 깨버리십시오. 그 거울은 당신을 왜곡하고 작게 만듭니다. 대신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 전체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내려놓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명예로 삼으려 하지 말고 비싼 차와 가방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의지할수록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의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조금은 쓸쓸할지 모르나 그 어떤 환호성보다 깊은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남의 머릿속에서 살기를 멈추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승리한 자가 누리는 위대한 고독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비참한 실수는 인생의 행복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혹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근본 규정을 제시하며 그중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즉 인격과 개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른 여러분이 그토록 매달려온 재산, 명예, 직함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언제든 타인에 의해 빼앗기거나 세월에 의해 마모될 수 있는 외적인 장식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당신만의 절대적인 자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지만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파티와 여행을 다녀도 죽을 것 같은 지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며 오직 통장의 잔고만을 확인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돈만 있고 내면의 교양과 지적 호기심이 없는 노년은 지독한 권태라는 감옥에 갇힌 산송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시들기 마련이고 사회적 지위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때 당신을 지탱해 줄 유일한 힘은 당신의 내면에 쌓아둔 지식과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사색하는 힘입니다. 지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노년은 혼자 정원을 거닐거나 책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를 얻은 듯한 만족을 느끼지만 정신적 자산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며 비루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 자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지혜의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자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날씨가 나쁘면 우울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행복의 중심축을 내면으로 옮겨온 사람은 외부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타인의 박수갈채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만족감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고독을 친구로 삼기 위한 공부, 즉 나의 내면을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즐거움은 육체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고상하며 무엇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신적 가난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단언합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술, 도박, 무의미한 잡담, 도를 넘은 취미 생활에 탐닉하는 것은 모두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도망질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은 금방 내성이 생기고 더 큰 권태를 불러올 뿐입니다. 반면 스스로 사유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가장 화려한 축제를 엽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위대한 철학자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창밖의 풍경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결국 당신이 누구인가가 당신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명상의 터전이 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 당신은 무엇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녹슬어 없어질 금속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영혼의 지혜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차갑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격은 타인의 평가 없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자산이 든든한 사람은 타인의 동정이나 인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친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부를 향해 뻗어있던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울창한 숲이 될 때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고요하고 위대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을 마주할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사회적 사형 선고나 인격적 결함으로 받아들이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서글픈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정리는 당신의 수준이 낮아진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시장 바닥의 잡상인처럼 누구에게나 미소를 팔고
누구와도 어울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쌓이고 자아가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는커녕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탁월함과 사교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평범하고 저급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치 인류 음악가가 박자도 맞지 않는 삼류 악단의 연주에 억지로 화음을 맞추는 고통과 같습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른 당신이 예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동창회 자리가 왠지 모르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만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그들의 천박한 관심사와 더 이상 공명하지 않을 만큼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의 험담, 주식 이야기, 자식 자랑으로 점철된 대화에서 당신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질 낮은 관계에 집착하는 것을 쓰레기통 속에서 보석을 찾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야 손만 더러워질 뿐 거기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그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서 타인을 대할 뿐입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다가 당신이 고독의 심연으로 들어가려 하면 견했다 느니 독불장군이라느니 비난을 퍼붓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정원이 정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만 비로소 당신이라는 꽃이 온전히 피어날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타인에 의해 강요된 격리로 생각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후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세상을 증오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수준 낮은 소음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기에 어리석은 자들의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고귀한 부분이 마모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406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더 깊은 단절입니다. 단절을 통해 남의 목소리를 끄고 내면의 신호를 켤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의 진짜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과거의 연민 때문에 혹은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평온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연락처에서 이름들이 지워질 때마다 슬퍼하지 말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사유와 예술 그리고 고요한 평화를 채워 넣으십시오.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 세상의 눈에는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축제가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다수를 넘어선 고귀한 영혼이 도달하는 성숙의 끝자락입니다. 인생은 마치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이 거대한 두 가지 고통의 축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구할 때는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으면 곧바로 지독한 무료함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른 여러분의 삶을 복기해 보십시오. 그토록 염원하던 내 집 마련, 승진,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기쁨이 며칠이나 지속되었습니까? 샴페인 기포가 빠지기도 전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았나요? 우리는 평생 이 갈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음 욕망을 향해 또다시 채찍질하며 스스로를 고문해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의 원인이 인간의 본능인 생지의 의지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만들지만 정작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권태라는 형벌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어 경제적 성취를 이루고 자녀들을 독립시킨 세대에게 이 권태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납덩이처럼 다가옵니다. 할 일이 없어지고 자극이 사라진 일상은 마치 바람이 빠진 돛담배처럼 정체되어 버립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다시금 욕망의 늪으로 뛰어듭니다. 도박에 빠지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공허함을 메우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시계추의 운동을 멈출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지적인 관조와 예술적 신미안을 구원자로 제시합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나의 도구이거나 장애물일 뿐이지만 예술과 철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위대한 고전을 읽는 순간, 혹은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저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 짧은 찰나의 몰입이야말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4060세대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지적 활동에 몰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권태는 우리에게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내면을 응시하라는 신호입니다. 외부에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즉 지적 자립을 이룬 사람에게 권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고요한 정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일수록 권태를 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항상 새로운 사유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 외부의 소음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1분 1초의 정적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뒤적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마주하게 될 자신의 비루한 민낯입니다. 이제 욕망의 스위치를 하나씩 꺼야 할 시간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투쟁을 멈추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리는 누가 더 화려한 트로피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권태를 우아하게 요리하며 평온한 마음의 상태의 저락세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이 춤추게 놔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성이 욕망의 고삐를 쥐게 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조언처럼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조의 의자에 앉을 때 당신을 괴롭히던 시계추는 비로소 멈추고 당신의 영혼은 가장 깊고 푸른 평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욕망과 권태라는 양극단의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 최후의 성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의 정점을 지나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차갑고도 명철한 지혜를 우리의 비루한 일상 속에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독의 품격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맺는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혁명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가를 자문하라고 권합니다. 40대에서 60대인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실천적 지혜는 바로 정신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이나 세상의 소란이 당신의 내면 평화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벽을 높이 쌓으십시오.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는 것은 당신의 귀중한 정신적 자산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비교의 언어를 삭제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불행의 가장 큰 자양분으로 보았습니다. 남의 집 평수나 자녀의 직장을 내 인생의 저울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평화는 즉시 파괴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루틴으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생각만을 관찰하는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뚫고 들어가야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내뱉는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걷는 산책이나 목적 없는 독서, 혹은 정갈하게 차려낸 혼자만의 식사는 그 자체로 위대한 철학적 수행이 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 도리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체면 때문에 가기 싫은 경조사의 얼굴을 비추고 뒷말이 무서워 불편한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행위는 당신의 고귀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자의 행위입니다.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고독을 침범하려는 저급한 요구들에 대해 단호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인격은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되 결코 의존하지 않는 태도, 즉 자족하는 마음이 실천의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구할은 건강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고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신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절제된 식습관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고고한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을 닦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를 가장 친하고 믿음직한 친구로 대우하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예의 바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거나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대하듯 스스로를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하찮은 취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당신의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져 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위로나 격려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거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품격은 결국 나로 충분하다는 압도적인 자기 확신에서 완성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당신만의 리듬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당신은 죽음을 앞둔 노인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철학자의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모질게 우리를 몰아세웠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미워서 독서를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자신이라는 소중한 섬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언어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운 것입니다. 40대에서 60대,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여러분께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소진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고 본연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홀로 서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연락처의 이름들이 줄어들고 모임의 횟수가 뜸해진 그 빈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곳에는 그동안 소외당했던 당신의 진정한 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가면무도회의 가면을 벗는 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썼던 화려한 가식의 가면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쇠락의 징표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응시해온 지혜의 훈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수십 년간 세상을 헤매며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과 연결되어야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 믿었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타인과 연결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당신의 영혼은 파편화되고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 깊숙이 침잠할 때 당신은 비로소 인류 전체와 연결되는 보편적이고 위대한 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립은 당신을 가두는 담장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보호막입니다. 그 보호막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남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주가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환호성보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고요한 확신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품격 있는 고독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독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처음에는 조금 쓸쓸하고 황량해 보일지 모르나 갈수록 세상 그 어떤 길보다 평화롭고 안온한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대할 때 세상 또한 감히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열쇠를 던져버리고 당신만의 광활한 내면, 세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이 써내려갈 고독의 서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뒷모습이 그 어떤 군중의 모습보다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 삶의 완벽한 주인이자 고독이라는 위대한 낙원을 정복한 승리자입니다.